여러분들이 지금 그 정년을 지나서 지금 자격증 따신 분도 있고 못 따신 분도 있고 시설관리로 가고 싶은 분도 있고 하는데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 루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거죠. 루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면접을 보면 어떻게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해주는지, 내가 이력서를 내면 어떻게 돼요. 나만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확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떤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방송. 편안한 방송이 뭡니까? 모두 다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편하지 못하면 괴롭다고 합니다. 괴롭다고 해요. 마찬가지 남을 가리키든 남에게 말을 하든 본인이 주도적으로 뭘 하든 간에 편하게 해야 뭐가 되는데,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박관념 갖고 힘이 들잖아요.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쭉 올려놓으면 아이고 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학원 강사님보다 낫습니다, 뭐 합니다 해서 응원의 댓글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응원 아닙니까? 응원. 그런데 뭣도 모르면서 목소리가 이상하대. 목소리가 변하더라고. 목소리가 변해요. 어떤 분이 제 목소리가 좋다고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그럽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뿐이 꽃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노래방 가면 여자들 사모님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 노래방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넘어간다 이거지. 다른 데 가서. 그 정도로 목소리가 괜찮아요. 노래방도 가면 잘합니다. 제가 18번이 남진의 가슴 아픈 개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짜잔짠 해조문 부두에서 맛나지 않습니까? 맛이 듣기 싫은 사람한테는 말 안 하겠죠. 자, 그런데 어떤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방송이 시설관리 아닙니까? 시설관리인데, 시설관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잠깐. 근데 제가 지금 이디라 카페를 하고 있는데,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도망갈까요 나왔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되신 현장 같은데 딱 가서 보니까 황당하거든. 유입변압기 옆에 몰드 변압기가 있고, 몰드 변압기랑 이렇게 있는데 큐비컬 안에 없는 거예요. 배전반 안에 없고 외부에 딱 건물 밑에 노출되어 있는데 22,000 고압선이 저렇게 올라가고 파워 유주 있고, 이야, 저 안에 사람이 안 들어가고 안전관리자분만 거의 들어가서, 아니면 저기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니까 관계자 되는 사람 전문가들만 들어가니까 변압기에 가서 자살하려고 잡지 않은 이상은 괜찮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22,000이 지금 가슴 높이도 안 돼요. 가서 잡으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저러니까 안전 펜스도 안 돼 있고, 안전 펜스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된 현장도 있단 말입니다. 열악한 현장. 자, 시설관리 현장도 반듯한 건물에 가면은 좀 닮아 보이고, 저렇게 조그마한 건물이나 별 볼 일 없는 건물, 아니면 열악한 건물에 가면 힘들어 보이고 자기 혼자만 근무하면 쪽팔려 보이고. 일단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시설관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유지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유지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폐허되지 않습니까? 폐가. 그러니까 가서 쓸고 닦고라도 해줘야 집이 그나마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니 쏙이 골무면 밖에도 박살나지 않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 쏙이 깨끗해져야
겉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유지 관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건물이든 좋은 건물, 나쁜 건물, 뭐 아주 멋있는 건물 이렇게 있지만 사실 건물의 유지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기술자들이 제일 편한 건물은 어디냐? 1인이 근무하는 건물입니다. 1인이 근무해서 가서 근무하는 건물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면 1인이 근무하는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가서 자기가 오만 걸 다 해야 되는 거야. 전기, 기계, 소방, 뭐 조경, 청소, 경비, 주차 다 해야 되는 건물. 이야,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건물에 가서. 그런데 1인이 근무하는 건물이 제일 편한 겁니다. 따지면. 왜? 자기 마음대로도 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전기 기계에 무슨 거 따집니까? 조경, 풀도 매야 되고 말이야. 화장실 막히면 화장실 뚫으러도 가야 되고. 하다 보면 백공이라는 거 되는 거. 백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100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100가지. 시설 관리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전기 기계 뭐 쭉 있지만, 전기 기계는 자격증이라도 딴다. 방제센터, 즉 여러분들이 방제센터라고 하는 것은 소방 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집합된 자동 제어까지 전부 방송, 전기 조명 제어, 설비 제어, 그 다음 뭐예요? 소방, 승강기 제어, 그 다음에 뭐 방송도 있죠. 그 안에 CCTV도 있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곳. 감시하면서 자동 제어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곳은 어디서 배웁니까? 안 배우잖아요. 그런데 대형 건물인 경우에 IBS 빌딩이라 그러잖아요. 인텔리전트 빌딩인 경우에는 그런 방제센터 근무자들이 아주 중요한 요원들이 가요. 그럼 공부도 거기는 뭐 사실은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그 루트를 알고 가서 자동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이 기본적인 그 요원들이 전기 기계 소방 분야에서 뽑혀서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큰 빌딩들은 이제 컴퓨터도 잘 다뤄야 되고 하니까 어떤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젊은 분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만 하다 보면 뭐가 안 늘어버리냐? 외부적인 업무가 안 늘어는 거예요. 방제센터에서만 평생 썩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방제센터가 뭐 지상 좋은 데 있습니까? 전부 지하 형광등 있는 데에서 24시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이직을 하고 해서 이제 시설 관리 부분에서 이직들이 많이 생기지. 또 시설 관리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서울 같은 그 모든 빌딩에는 시설 관리 그 근무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인 근무지가 지하 1층도 좋아. 지하 1층도 좋은데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1층, 2층, 3층, 4층, 어떤 데는 6층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이야, 지하 6층 딱 들어가서, 저도 뭐 지하 6층에 가서 전기실이나 기계실 있는 데도 가보고, 4층은 기본이고, 이런 데 딱 가서 보면은요,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데 까마득하잖아요. 비상계단으로 보통 내려가기도 하고. 야, 이거 건물 무너지면 이거 살아나지도 못해.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기서 평생 살다가 무너지면은 죽으면 어떡해요. 예전에 뭐 무너져서 막 기어 나오는 거 봤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같은 데서 무너져서 기어도 나오고 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불안한 거야. 그런데 다행인 거는 핵폭탄이 떨어지거나 무슨 전쟁이 났을 때 지하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지하에서 오래 버티는 능력, 형광등 밑에서 버티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점도 있어요. 꼭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라. 매일 말만 해보세요. 말만 하면 여러분 뭐 이데라 방송 보겠습니까? 저 새끼 저 말 많은 새끼지. 말만 하는 거야. 말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학원 강사님들 말만 하잖아요. 그 이상의 진도가 없어. 말로 다 끝내는 거야. 이게 이렇습니다. 첩지가 이렇습니다. 변압기가 이렇습니다. 뭐가 이렇습니다. 정답이 이렇습니다. 사회가 이렇습니다. 오만 말로 해요. 교육받으러 간 사람들은 말 들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뭐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자격증을 따라갔기 때문에 뭘 얻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답 없는 소리만 하면 진짜 갑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쭉 그 대형 빌딩이나 병원도 다 근무해봤죠. 제가 이제 병원 어디 가봤을까요?
일단 시설 관리하는 데는 서울대학병원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충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아시죠 여러분들? 순천 성가로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또 경찰병원, 서울의 경찰병원요, 국방과학연구소 시설 관리하는데 뭐 오만테 다 갔습니다. 제가 또 직원들 다 거기서 채용하고 관리해보고 했으니까 또 직접 관리도 했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훤히 아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 군데 경험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제가 이제 뭐 처음부터 소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아파트 관리 과장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왜 관리 과장부터 출발했냐? 공장은 주인부터 출발했잖아요. 자격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라이선스를 갖고, 자격증을 뭐 라이선스라 그래.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부터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출발하면서 근무를 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책임자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자로 근무하는 건 책임의식이 있고, 책임의식이 있다 보니까 뭐가 늘어져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궁금하고. 모든 것을 다 궁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건물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건축, 조경, 청소, 미화, 경비,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면서 이제 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전문적으로 뭐 전기팀만 60명도 맡기도 하고, 시설소장에서 142명씩 해서 종합관리소장을 맡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유튜브는 공유하는 사이트가 될 수도 있지만 거의 그 일방적인 사이트가 되겠죠. 알려주는 사이트가 되고, 공유하는 사이트는 지금 제가 이제 이드라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이드라 TV에 보면 지금 뭐 도망갈까요 해서 저렇게 변압기 올려주고, 본인 반하소연 하시는 분도 있고, 파워 휴즈 터졌다고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 접지를 뭐 했다고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저도 이 카페를 만들었는데, 제가 저 카페를 보면서 저도 놀랍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20대 아이디어도 아니고 60대 아이디어에서 이걸 나와서 카페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카페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카페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씨앗, 새싹, 잎새, 가지, 열매, 나무 단계까지 있는데, 카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면 씨앗에서 새싹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잎새까지도 다, 잎새가 각 단계마다 5단계인데 지금은 상사 출신까지 올라갔고, 가지면은 지금 뭐 장교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지가 이제 장교 소위 중위, 뭐 열매가 영관급, 나무가 장군급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상사에서 원사까지 다 갖고 바로 지금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출발은 저 혼자서 구독자 하나부터 출발하면서 나비 효과처럼 출발했잖아요. 혼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갔는데, 지금 1년 약간 넘은 시점에서 이제 혼자 계속 하면서, 또 부지런도 했다는 건 뭡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한 1600개, 1700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쇼츠까지 포함해서 쇼츠를 1700개다. 그러면 쇼츠가 1000개, 일반 영상이 700개다. 700개, 말이 700개지. 1시간짜리면 700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700시간을 만들면 영상을 찍는 것만 해도 700시간인데 그것을 편집하고 말이야, 모든 걸 찍고 편집하고 글 쓰고 올리는 데까지 시간을 해보면 상상을 못하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근데 그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나오고 있어요. 저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 딱 들어와 보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다 100% 마음에 맞습니까? 여자 10명을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리면 여자 10명 다 여자니까 치마만 누르면 다 좋아하시나요? 또 여기 여성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남성 10명을 탁 던져드렸어. 바지만 딱 둘렀고 말이야, 남성이라는 표만 오면 다 좋아합니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한다 이거지. 만약 저한테 여성 10명이 딱 왔어요. 8분 정도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어. 한꺼번에 만나는 거 아니지. 따로 몰래. 그러나 두 사람은 도저히 못 만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마찬가지. 이드라 TV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니면 제가 뭐 똑똑하고 뭐 한다 해도 이드라 TV를 보고 욕 대지게 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뭣도 모른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다른 TV 봐요. 야, 근데 갑갑한 거야. 현실적으로 서로 업무 공유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어떤 너무 기술적으로 가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공부할 때 왜 너무 정답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만 설명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아니면 이걸 몰라도 근무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갑갑하잖아요. 이걸 모르고 자격증이 없으면 시설관리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 보고 아니면 직장에 지금 정년이 지나서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이런 것을 보는데 이거를 못하고 자격증이 없고 기계유지 관리자가 없고 전기기사가 없고 뭐가 없고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코너에 몰리는 거잖아요. 자격증을 못 따는 분도 계시잖아요. 에? 자격증 못 따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인생을 포기해야 되냐 이거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워낙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는 게 대가리가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제도권 교육을 못 따라가니까 아니 60명 반에 60명에서 50등이에요. 50등. 국영수 못하니까 50등을 때려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제도가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젊은 태어나기도 전인 분도 계시잖아. 예? 70년대니까 1970년대 77년 뭐 이런 때니까 부진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 자식을 부진아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학부모들이 그냥 학교 가서 엎어버리지. 에? 왜 우리 애가 부진한데? 왜 우리가 부진한데? 뭐가 멍청한데? 멍청하면 뭐 어쩐데?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전엔 부진아 제도가 있었어요. 방학도 없어요. 부진아는 와서 공부하래요. 공부 됩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도 공부가 안 돼. 그래서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전기계로 들어간 거예요. 즉 4년제 대학도 못 가고 말이야. 실업 전문대인가 이런 창고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들어가니까 갈 데 없으니까 전기과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기라는 게 뭡니까? 삐따입니까? 희망을 봐본 거지. 그때 희망 봤냐고? 아니지. 전기과 들어가니까 뭐 상고 나온 새끼가 전기과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교수가 말이야, 회로 교수가 나블라블라 자기 학 교수가 나블라 막 하고 막 이야, 공고생들한테 치이고 안 되는 거예요. 4개월 만에 공부 포기. 어디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군대로 도망가야 될 겁니까? 근데 제주도에서 도망갈 수 있는 군대가 지원해서 가야 되잖아요. 나이 20살, 갓 20살 돼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갓 20,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갈 수 있는 군대가 지원하는 데가 해군, 해병, 공군밖에 없는데 해군하고 말이야, 공군은 36개월씩 가야 돼요. 육군은 33개월. 그건 지원 제도가 없었고. 왜? 사람이 많으니까 지원 안 하고 징집만 하는 거죠. 해병대는 지원 제도가 있어서 30개월. 이야, 해병대 가야지. 짧잖아요. 누가 해병대 가고 싶어 갑니까? 키는 몸무게가 52kg, 166 되는 키에 55kg예요. 이게 어디 지금 그런 키로 이북도 안 써줄 거야. 그 키는. 이북 지금 뭐 북한은 그 정도 지금 된다 그래요.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간데 가서 전기를 하니까 통신병으로 잡아가고 또 제대해서 복학을 하니까 그 다음 뭐가 틀려질까요? 군대 갔다 오니까 정신력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 정신력이 틀려집니까? 아니지. 뭐의 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야, 전기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전기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됩니까? 교수가 잘 가르쳐 줍니까? 교수한테 물으면 제 인생 책임져 줍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새끼야 공부나 해, 이 새끼야 공부나 해.
그러니까 교수가 내 인생 책임을 못 져주니까 어떻게 돼요? 호호. 그러다가 보니까 학원이라는 거 알았네. 나는 교수 못 믿어. 학원으로 간다. 탁 휴학계 내고 부산에 한국전기학원 가. 양용우 씨. 별명이 뭐냐면 제주도시가. 제토씨. 됩니다. 돼요. 그냥 다 배우세요. 모르면 자격증 따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아니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와서 공부만 하시라고. 아니 학원에만 오시라고. 학원에만 결석만 하지 말고 학원만 오래. 그날부터 결석 안 했어. 학원 갔어요. 그 다음 따라가지 못해. 야 특강이라고 하는데 하루 100문제 150문제를 풀어버려. 150까지는 안 나가도 한 120문제 달릴 때가 있거든요. 100에서 첫날은 한 80문제 가다가 그 다음날 선생도 지치니까 이 새끼가 달려불더라고. 한 과목당 보통 500문제 외워서 가면 시험장에 가면 그래도 몇 개 나오잖아요. 지금도 문제 은행식 아닙니까? CPR 컴퓨터 화면으로 보든 뭘 보든 화면으로 보는 게 편해. 왜 이렇게 앉아서 정면으로 보고 이렇게 굽어서 보는 거하고는 어떻게 돼요? 화면으로 보는 게 낫지. 87년 4월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88년 3월 시험에 기사 자격증을 딴 거 아닙니까? 이 자격증, 야, 모든 게 이 안에 들어가. 공부한 것도 없었어.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 자격증으로 탁 들어가니까 이 자격증이 나를 대신해 주네. 그 다음 뭘 합니까? 자격증이 대신을 해주는데 일을 모르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면접 떨어지고 누구나 다 그런 그 시련 겪고 그런 시기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정년을 지나서 지금 자격증 따신 분도 있고 못 따신 분도 있고 시설관리로 가고 싶은 분도 있고 하는데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 루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거죠. 루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면접을 보면 어떻게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해주는지, 내가 이력서를 내면 어떻게 돼요. 나만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확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들어갈 곳이 막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리소장 하면서 현장에서 지금 직원들을 채용하잖아요. 지금은 채용하면 그래도 몇 명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설관리 현장에서는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 없어요. 공군에도 안 와요. 즉 어떤 현장에 안 오냐고, 방금 한 사람 근무하고 두 사람 근무하고 세 사람 근무하고 10사람 이내 조그만한 현장 있잖아요. 우리가 소방으로 치면 2급 소방 현장들, 즉 10,000m 제곱 이상, 10,000평이 아니고 10,000평방미터 10,000제곱미터 이하 건물들, 그 2급 건물이죠. 2급 건물들도 작은 거 아니죠. 3,000평 넘는 건물이잖아요. 그런 건물도 설비가 크다 말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아파트나 상가 빌딩이나 무슨 어떤데 열악한 데 있잖아요. 병원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마트에 있는데, 하루 종일 돌아가고, 불 켜지고, 막 팡팡팡 돌아가는 이런 건물, 또는 한적하게 떨어져 있는데, 건물, 이런 데들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안 간단 말입니다. 서울에만, 대도시에만 빌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메 산골에도 호텔도 들어서고, 리조트도 들어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고. 근데 그런 데들은 사람 구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람이 모자란 상태, 즉 공석이 많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현장 소장은 죽어지고, 그 다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경기사가 없는 거야. 그럼 조경하라고도 가고, 전기직이 모자라면 기계직들이 전기직 대신도 막 해야 되고, 이러한 현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바운드를 어디서 보냐? 내 울타리 내에서, 내 경계 내에서만 보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역을 초월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나 가지 마 새끼야. 니는 가지도 않으면서 왜 남 보고 가라 마라 하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하면서 현장을 욕심이 있더라고. 저는 제주도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인데 부산서
자격증을 딱 따고 제주도서 12일 딱 근무해보고는 야 제주도는 아니다. 그래서 거제도부터 나갔는데 지역 연고가 없으니까 총각이 거제도 가고 거제도에서 근무하다가 또 부산으로 오고 부산서 근무하다가 창원으로 가고 창원서 근무하다가 진주로 가고 진주서 근무하다가 남해로 가고 남해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어디로 갔지? 아이고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주에서 또 어디 박물관 있다가 김해박물관 있다가 서울 본사 서울 있다가 그 다음은 또 다시 진주시청 뭐 그냥 말을 못하겠습니다. 현장이 뭐 한 15군데 넘도록 돌아다녔거든요. 회사를 옮겨서 가는 것도 있고 회사 안에서 빽빽빽빽 계속 로테이션 해서 간 것도 이제 제가 맥서버에서는 그랬죠. 왜? 나는 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식들이 어린데 6, 7살, 5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말부부 하면서 서울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30대를 보냈어요. 힘들었죠. 진짜 힘들었어요. 라면만 먹으면서 뭐 지금은 제가 좀 소로하지만 그때는 막 쪄가지고 85kg까지 이 얼굴에 85kg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못 보겠잖아. 그 정도로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배운 게 뭐냐, 혼자 있으니까 엑셀도 그때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어디 배우러 간 게 아니고 그냥 보고 혼자 독학으로 하는 거예요. 퇴근도 안 하고. 퇴근을 안 한 거지. 퇴근을 뭐 정부청사 근무하든 뭐 남들 퇴근해도 퇴근 안 하고 아침 6시 되면 출근하고 10시 11시 되면 혼자 퇴근하고 그러면 퇴근한다고 뭐 수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절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궁금했다 하면은 뭐래요? 악착같이 해보는 거야. 일을 얘기하잖아요. 일. 뭐 해달라. 뭐 해주세요. 남들은 안 하겠답니다. 거의 다 부정적으로 안 하겠다. 시설관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합니까? 내가 시설관리 이거 하러 왔습니까?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냐. 일거리만 생기면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야. 하지 못하게 하는 뭐 소장이 있거나 뭐 그러면 힘들겠지. 그런다 저는 이제 소장으로 있으면서 하려고 해서 오다를 따오면 직원들이 뭐라고 해요? 소장님 왜 쓸데없는 거 따오십니까? 야, 쓸데없는 거 따올 때도 있어. 근데 갑측에서 밀어붙일 때가 있거든. 밀어붙이는 게 더 많아요. 회의하면 이 거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이놈의 소장은 여러분들 소장님들 그런 소장님 있죠. 거부 못하는 소장. 그럼 거부를 못하면 자기가 거부 못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거부를 못하면 그런 관계없는 거예요. 직원이 치고 못 나가면 본인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면 좋은데 따오고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직원한테 해라 해버리면 멘붕에 빠지는 거지. 이것은 곤란한 거다 이거지. 이것은 곤란한 거예요. 저도 봐도 곤란해. 근데 저는 욕심이 생기더라고. 뭐 해주세요. 예. 저 정도는 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예스 해. 그래 놓고는 악착같이 그걸 해내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도 해놓고. 그러면 다 잘 되기만 하냐? 안 될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느냐? 그러면 남의 기술이 느는 게 아니고 내 기술이 느는 거예요. 제 기술이 늘어가는 거예요. 손재주가. 그러면 전기, 기계, 뭐 보일러도 돌려봐, 냉온수기도 돌려봐. 아니 막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직원들 돌리면 어떻게 돌리는 거야 물어봐. 근데 지금 돌릴까요?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어. 오래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기술이라는 건 자기가 보유해서 있지만 어떠한 것만 보유가 되냐면 몸으로 익혀버린 거, 몸으로 익힌 거는 보유가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 넣은 거는 보유가 안 돼요. 어디에 숨어버리거나 빠져나가,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디라 TV를 통해서 제가 또 다시 실무 부분만 해주잖아요. 실무에 필요 없는 건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 필요가 없잖아. 자격증 딴 이후에 무슨 우리가 자기학 공부를 할 겁니까? 뭘 공부할 겁니까? 그러니까 실무에 필요한 것만 제가 계속 같이 해주다 보면 영상 보면서 리바이벌 되고, 그 다음에 이디라 카페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트를 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까먹었다. 이디라 카페 딱 가서 모터
시킨스, 수전 설비, 뭐, 따다다닥 누르면 자기가 궁금한 게 그게 딱딱 있거든. 배터리. 배터리 기준이 어떻게 되더라? 발전기는 어떻게 되더라? 전부를 보고 싶어. 내가 지금 직장 안 다니는 분은 어디서? 카페에서 심심하면 영상을 띄워서 보는 거죠. 저는 안 봅니다. 저는 한번 그거 진절머리 한번 영상하고 올리고 나면 진절머리 나서 못 봐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거 보면 다 칭찬해줘도 지금 기분이 좋고 말까 한데 딱 보고 나서 그냥 어떤 사람 탁 댓글 하나 달면 씨발 내가 이러려고 만들었나 하면서 보기도 싫어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많이 취득해서 취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시설관리로 가려고 하면 어떤 데로 가야 되겠는가. 전기, 기계, 방제 뭐 여러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컴퓨터를 잘하고 팍팍팍 돌아가는 데는 이제 지원하기가 힘들고 지원도 안 받아줘. 정년이라는 것이 지금은 60세로 딱 막혀 있어서 안 받아줘요. 60세가 딱 넘었다 그러면 이미 그런 데는 면접 보기가 힘든데 60세가 지금 돼도 계속 받는 곳들이 있잖아요. 일단 현장, 건설 현장은 60, 70 관계없이 건강하면 받아요.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외국 일손들이 현장에 외국 일손들이 그 현장에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공장 같은 데만 가다가 건설 현장에 외국 인부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가면 외국인들이 건설 현장 다 써버리고 그 다음 밭에 일하는데도 외국인들이 막 인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외국인이 취업이 안 되는 곳이 시설관리 현장, 정상적인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데는 정상적인 취업으로 하면 외국인 자격증으로는 못 들어가는 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외국인 자격증으로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나이가 많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지역 제한을 풀고 본인이 지역 제한 풀고 하다 보면 일단 들어갈 곳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본인이 지역 제한을 하고 자기가 울타리를 치면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경쟁력이 생겨버리고 태평양으로 나가버리면 경쟁력이 없어요. 고기를 잡는데 인천 앞바다에서만 고기 잡아야 돼. 그럼 경쟁력이 커. 그건 태평양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돼. 그러면은 경쟁력이 없잖아요. 고기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직장을 들어간다 뭘 한다 하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만약 자격증도 기사를 먼저 준비하는 것보다는 승강기 교육이수증, 소방관리자 2급 같은 정도는 좀 쉽고 가스안전교육원 같은 데는요 거기 신청해서 가면 뭐 개인도 가서 가스 사용관리자 뭐 이런 거 뭐 등등 해가지고 수료증이라도 이제 받아 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돈은 투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걸 받아서 아니면 본인이 경력을 어쨌든 좀 깎던가 아니면 시설관리할 몸을 준비해서 정신을 준비해서 이력서에 그냥 쓰는 겁니다. 백지로. 자격을 꼭 자격이 없어도 사람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직장 나와서 갈 수 있는 곳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시설관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년이 지나가지고 받아주는 곳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막일 하는 곳 또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하는 곳은 그나마 정년 제한 없이 아직 받아주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로 사람들이 생각 있는 분들은 여기로 몰리고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죽지 못하니까 그냥 하늘 쳐다보고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서울 같은 데는 탑골공원 전국에 탑골 공원처럼 생긴 데가 많습니다. 제주도도 있어요. 그냥 낮에 가서 거기서도 갑질나는 새끼들이 있어. 거기서 갑질나는 새끼들은 안에서 장기판 두고 말이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뭐 돈 1,000원 내기 하고 앉아있고 그것도 끼지 못하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야 그 틈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앉아서 한참 쳐다보다가 어디 밥이나 먹고 있으면 집에 가버리고 1시간이라도 거기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곳도 있다 이거지. 근데 그런 곳으로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깨어버리면 이런 시설관리에라도 출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입장을 안 대봐서 사실은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입장을 안 대봤잖아요. 보기만 했지. 야 새끼야 너는 잘 나가잖아 새끼야. 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저는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라 조건이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인도할 수 있는 현장의 책임자, 즉 어떻게 뽑는 위치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노력을 했어요. 자격증도 뭐 어쨌든 따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 못한다는 소리 들었기 때문에 몸으로 배우려고 했고, 남이 안 한다 하면 나는 한다고 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직장 생활 하는데 보면 제가 일하는 영상을 내가 보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저거 왜 해주냐? 왜 해주냐 그래요. 왜 해주냐고. 근데 우리 직원들은 이제 동화돼 가지고 배우려고 해요.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신조가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자. 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거면 남 주지 말고 하자. 아니면 뭐 무슨 차라도 한 잔 사준다면 사주라고 하고 하자. 우리가 진짜 아닌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주어져야 재료하고 뭘 살 수도 있고 일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 피해버리면 못한다 하면 못한다는 소리만 하루 종일 하면서 커피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전이 있겠냐고. 쫓겨났을 때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해두는 것도 있고, 공부 그냥 아무거나 막 하면 쓸데없는 공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뭔가 내한테 기회가 오면 기회를 박차지 말아라. 로또를 살 기회가 있으면 로또 사는 거지. 아이고야 아깝다 5,000원 아깝다 해서 안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듣고 싶은 사람만 끝끝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100명, 1000명, 10,000명한테 필요한 얘기가 아니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건 누가 고쳐줍니까? 본인이 고쳐줍니까? 아닙니다. 충격을 받거나 남이 말을 들어서 깨달아야만이 고쳐지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하는 거하고 우리가 병이라는 게 안다병 있잖아요. 안다병에 걸리면 인생 사는데 힘들어져요. 다 알아. 뭐라고 얘기하려면 다 알아 새끼야.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알기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아이고 나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조용히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헛짓대요.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립니다. 깨달은 분들은. 더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행복해요. 다 내려놓잖아. 다 내려놓다 이렇게 하면 행복한데, 그 짓을 못하니까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짓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하루에 매일 생각하는 거, 이 방송하는 거, 얘기하는 거, 얘기했는데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쳇바퀴 도르듯 범위를 얼마나 벗어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생각도 공유하고 어떤 영상도 공유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까지 발전이 있지만 내일도 계속 꾸준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저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디라 TV에서 구독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발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곳에서 전국에서 이제 광주
전라도, 경상도, 서울, 대전, 강원도 막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 통화로 하고, 오랫동안 통화 못 하신 분도 이제 통화하고 싶은데도 양 선생님 바쁘니까 통화 못 할 거라고 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계속 저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저도 고맙다고 얘기도 합니다. 오면 막 밥 사주겠다는 분도 많고, 그런데 뭐 현장에 근무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제주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주도 오시면, 하다 보면 이제 제주도 뭐 여러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시면 전화 한 판 주시면 뭐 얼굴 모르겠지만 목소리 들으면서 이들아 구독자님입니다 하면 차는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아, 커피 한 잔은 100번 사드릴 수 있죠. 100명이라도 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전국적으로도 가끔 서울도 가고 하면 또 일부러 가다 보니까 사실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 카페나 아니면 댓글로 가끔 저 인사해주면 그거에 저도 응답하면서 서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밖에 안 되잖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생활에 유익한 것들은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유익한 자료나 정보들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